안녕하세요. 금고엄마입니다. 여러분, 벌써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고금리 특판 소식 없나요? 하고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 계실 텐데요. 최근에 요즘에 이제 금융기관에서 특히 이금융권에서 문자가 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 채널도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또 카카오톡으로 또 여러 가지 포스터나 내용을 많이 접하실 겁니다. 그런데 자, 요런 문자를 받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요게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저축공제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복리 5.9%, 5년간 고정금리입니다. 중도 인출이 가능해요. 예금자 보호 가능해요. 요런 문자가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문자에 대한 상품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자, 신협에서 최근에 문자가 온 내용인데요. 대표적으로 신협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새마을금고나 농협, 축협, 수협 이런 데서도 많이 이런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대표적으로 신협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알아보실까요? 자, 최근에 여러분 이런 포스터 본 적 있으신가요? 똑같진 않아도 고정금리 5.9%, 연단위 복리 5.9%, 불이되는 일시납 저축 공제. 굉장히 좋아 보이죠? 문자도 왔습니다. 최근에. 자, 5년 만기 5.9% 고정금리 저축 공제 상품이 출시됩니다. 선착순 500억 한도. 500억 한도래요. 또 고정금리 연단위 복리 5.9%로 불이되는 일시납 저축 공제. 자, 일시납이라는 것은 목돈을 한꺼번에 묶어두는 걸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금리가 언제 인하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정금리로 5년간.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쭉 오르다가 살짝 떨어지고 있는 추세니까 요게 문자가 엄청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금리 더 떨어지기 전에 5년짜리로 쭉 고정시키세요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중도 인출 기능으로 긴급 자금 필요할 때 활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중간에 5년 안에 돈이 필요하면 중도에 인출이 돼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다라고 써 있네요. 자, 이게 지금 장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숨어 있는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 상품이 예금 상품인가요? 저축 공제 상품인가요? 보험 상품이에요. 보험 상품. 예금 상품이 아닙니다. 상품 자체 이름이 써 있잖아요. 저축 공제다. 공제가 뭐예요, 여러분? 공제는 보험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 보험 상품이라고 했으면 사람들이 잘 안 봤을 텐데 저축 공제라고 하니까 저축 상품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금 상품이 아닙니다. 저축 공제 상품, 저축 보험 상품이에요. 보험이라는 거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고정금리 연단위 5.9%로 불이되는 일시납 저축 공제 상품이라고 돼 있죠. 자, 연복리로 주긴 합니다. 고정금리로 5.9%를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5.9%가 내가 들어간 원금의 5.9%를 적용해 주냐 이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아니냐?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순수 예금 같은 경우에는 원금에다가 이율을 적용을 하지만 이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입하는 이 원금에서 사업비와 그리고 사망 공제금이 일단 차감이 되고 그 차감된 그 원금에서 예금 이율이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자를 계산해서 비교해 보면 됩니다. 1년짜리는 이자 계산하기 쉬운데 5년짜리 연복리로 이자 계산하기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소비자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잘 아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자 계산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저축공제 5년짜리로 했을 때 요거는 절대 변동이 안 되는 거라고 했죠. 고정이니까. 이자가 만기 얼마를 받냐면 원금 5천만 원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6,461만 4천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1,461만 4천 원으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이건 세금 떼기 전이에요. 5년 뒤에 15.4%를 제하는 겁니다. 세금으로 비과세가 안 돼요. 내가 세금의 한도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 상품은 저축보험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품입니다. 만약에 난 세금에 꽉 차서 상관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도 이자 차이를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정말 이게 이자가 5.9%로 맡겼을 때 예금하고 보험이 같은가. 여러분 보세요. 자, 5년을 저축보험으로 맡겼을 때 이자가 1,461만 4천 원입니다. 자, 그런데 예금으로 연복리로 맡기면 이자가 1,659만 6,255원입니다. 얼마 차이가 나나요? 자, 5천만 원을 맡겼을 때 연복리로 계산하면 예금과 보험의 차이가 무려 198만 2,255원의 이자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 연 5.9% 정말 적용된 게 맞나? 이거 거짓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험이라는 건요, 주계약 안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사망 공제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사망 공제금 그리고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금에서 내가 내야 되는 원금에서 사업비와 사망 공제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연 5.9% 연복리로 굴러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소비자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내가 불입한 원금에서 연 5.9% 연복리로 굴러간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만기에 수령되는 원금에서 이자가 발생하면 이 이자에서 세금을 안 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금을 떼게 되는 겁니다. 세금 떼기 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자에서 15.4%를 제한 나머지를 받아가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만기에 타가시는 이자가 이 상품에 가입을 했을 때 1,461만 4천 원이 아니라 1,461만 4천 원에서 15.4%를 제한 나머지를 받아가는 겁니다. 15.4% 대략적인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한 225만 원 정도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거를 이자를 안 넘게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자, 그리고 이자가 많이 발생하고 배당이 많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예민하실 겁니다. 2천만 원이 1년 동안 안 넘어가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그동안에 노력을 기울이다가 5년 만기에 요 저축공제에 가입을 했다면 이자를 일시로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는 그 이자는 세전 이자예요. 세후 이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전이 얼마입니까? 1,600만 원 돈이 되는 거죠. 이 금액하고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다른 예금이나 뭐 주식 배당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받았을 때 2천만 원이 넘는가 넘지 않는가를 잘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종합소득세를 또 더 내면 세금을 또 더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야 된다,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중도인출 기능으로 긴급 자금 필요시 활용 가능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별도의 수수료가 나가지 않아요 라고 아마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도인출을 언제부터 가능하냐? 자, 계약별 이후에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일단 중도인출이 가능하고요. 중도인출 가능한 횟수도 1년에 12번, 그 다음에 최소 인출 가능 금액은 10만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게 되면 이거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상이자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자가 내가 원하던 환급률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사업비라는 건 맨 처음에 많이 빠져요. 그러다가 만기가 될수록 적게 빠지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사망 공제금도 이 원금 안에 포함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이 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반에 인출을 많이 할수록 이자 수익률이 줄어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적은 원금에서 그 연복리 5.9%가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상했던 만기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 이 점들을 잘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입을 한 지 좀 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인출하시는 걸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인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신협, B신협, C신협이 있는데 A신협에 이 상품을 가입을 하고 정기예금도 가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 각각 5천만 원씩 보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신협에서 정기예금을 5천만 원을 가입을 하고 이 상품을 5천만 원을 가입을 했을 때 왜 각각 보호가 되냐? 자, 이 상품은 보험 공제 상품이잖아요. 공제 상품은 신협 중앙회에서 별도로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법인이 다르다고 해서 이 상품을 각각 가입을 했을 때 각각 보호가 되냐? 그건 아니에요. 어느 신협에서 가입을 하든 이 저축 공제 상품은 합산으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을 또 고려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공제라는 말이 붙으면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공제라는 말이 안 붙고 순수 예금이냐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가입하실 때 조금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뭐 축협, 수협 이런 데서는 이 보험 상품을 공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상품이 순수 예금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계약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입하는 이 원금 안에 사망공제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예금을 가입하는 도중에 만약에 이제 예금 가입자가 사망을 했을 때 기본 공제료의 3%를 또 지급을 합니다. 이 점은 뭐 가입 기간 내에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 종신보험 가입하는 거랑 조금 비슷할 수는 있지만 나는 이거 필요 없고 나는 순수 예금으로만 가입을 하려고 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상품에 가입하는 거는 조금 손해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축 공제 상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상품은요, 제가 신협 거가 최근에 와서 이걸 알려드린 거긴 하지만, 지금처럼 고금리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 살짝 다운이 됐잖아요. 요 시점에 사실 이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 그래서, 좀 분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품이 저축보험인지 아니면은 일반 예금인지 순수 예금인지 이 상품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저축보험을 여러분들이 5년 동안 유지를 해서 정상적으로 만기에 딱 그 제 날짜에 타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원금 손실은 없지만 이자 손실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상품을 유지를 하다가 3년 시점에 중도에 해약을 했다. 그럼 원금 손실은 없죠? 그런데 이자를 얼마 받습니까? 776만 6천 원을 받아요. 자, 3년짜리 정기예금을 했다. 그러면은 938만 2,419원을 받습니다. 세전이자 동일해요. 얼마 차이가 납니까? 자, 3년 시점에 중도 해약을 했을 때 이자 차이가 무려 160만 원 돈이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품은 만기까지 끌고 가도 200만 원 돈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3년 시점에 중도 해약을 해도 일반 예금, 순수 예금하고 이자 차이가 한 160만 원 돈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금융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저축 공제 상품이 이게 순수 저축 예금 상품인지 아니면 보험 상품인지를 잘 분간해서 가입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 상품이 무조건 안 좋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금리가 지금 뭐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뭐 2년 향후 2년 3년 뒤에 뭐 5% 6% 가까이 갔는데 뭐 3% 2%대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또 금리를 최근에 또 인상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금리가 확연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판단하셔서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요. 블로그 이웃 맺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